아휴, 힘들다. 아빠네들은 절대부등식이 너무 재밌다고 신나하던데 나는 너무 싫은데. 재밌다고요? 응, 재밌게, 뭐 재미는 있을 수 있지. 근데 싫은 거랑 재밌는 거랑 좀 다릅니까? 지난번에 부등식 얘기, 이제 부등식에 대한 자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네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틀을 좀 깨드렸다고 나름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인강을 좀 찾아봤어. 이해를 도저히 못해 쳐먹으니까 애들이. 인강도 찾아보고 서적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되게 교과서적인 근본적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궁금해하는 이 단원에 대한 목적성이 되게 배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이 단원을 깐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우리 여기서 배운 대표적인 예시가 산술기하랑 뭐예요? 코시 슈바르츠잖아요. 근데 저 두 개를 제대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빌드업을 깐 거예요. 그 단원명이 절대부등식이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상 왜 이 단원이 갑자기 명제 다음에 나왔는가를 생각해보면 이게 내용이 이해가 가. 나름 저는 이 두 개에 대한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얘 단원을 깔아서, 그렇죠? 절대부등식은 제가 강조한 단어가 절대라는 말에서 주는 어감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리고 부등식은 원래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대상이냐면 풀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대상. 그러니까 풀어서 뭐가 나와? 해가 나와요. 범위라고 하죠. 그걸 x의 범위라고 하죠. 해가 나오게끔 원래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목적인데, 그냥 단순히 진짜 항상 성립하는 부등호 정도로 그 의미가 전락한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부등식을 봐도 우리는 아 씨발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호가 나오니까 목적성이 뭘로 바뀐 거예요? 단순히 부등호의 원래 목적이 뭐야? 대소비교죠. 그래서 얘가 명확한 대소비교 논쟁으로 바뀐 거예요. 맞죠? 지난 시간에 약간의 복습을 좀 섞어서 좀 정리해보자. 그럼 대소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요 절대부등식 단원은 너한테 대소비교를 하라가 아니에요. 이해가? 대소비교 이미 되어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너네가 숫자를 비유해주면 아주 좋은 거. 대소비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뭐하는 이용 가치가 있는 거지 풀 가치는 없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대소비교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A가 실수라는 가정하에 제곱하면 걔는 무조건 무슨 수? 양수. 그래서 얘를 확장해서 어디까지도 가져가. 어떤 제곱의 형태만 있으면은 모두 뭘로 처리해버릴 수 있다. 양수의 개념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까지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네가 풀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이미 팩트예요.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냥 이용 가치만 있는 거지. 뭘로써? 성질로써.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기본 성질을 토대로, 그러니까 대소비교를 하긴 할 건데 이미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되어 있는 걸 증명하는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그 증명이 방법론이 좀 필요해. 이해가? 그러니까 목적은 대소비교야. 그러기 위한 증명 방법론이 있어. 목적을 위한 방법론이 있다고요. 그 방법론이 뭐였어요? 세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차, 두 번째가 비였어요. 비유를 통한 대소비교, 차를 통한 대소비교. 맞아? 거기에 세 번째가 뭐 따지면 세 번째라기보단 무조건 두 가지가 다예요. 차나 비를 이용해서만 대소비교 하는 거예요. 물론 수원까지 가면은 뭐 로그로도 이용한 대소비교 가능하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무조건 얘랑 얘로만 대소비교 하는데, 여기에 좀 더 조미료를 더해준 게 절대값과 뭐예요?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곱한다고 대소비교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제곱을 해서 뺀다든가, 제곱을 해서 분수 처리한다든가, 루트를 뭐 절대값을 씌워서 대소비 뺀다든가, 이런 테마들을 이용해서 대소비교를 하는 게 우리 목적이죠. 근데 이거는 방법론, 얘는 목적. 그럼 뭐가 필요해? 방법이 있고 목적이 있어. 당연히 뭐가 필요해? 방법론을 소화할 수단이 필요하죠. 수단. 그 수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질이 되는, 그게 실수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교재 기준으로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박스에 있는 내용들, 혹은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그게 성질들이에요. 전부. 근데 내 말은 이거야. 그걸 읽었을 때
네가 받아들이는 감정이 아 이거 해결해야겠다라는 감정이 드세요? 그냥 읽으면서 졸라 당연한 애 감정이 드세요? 당연한 애 감정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까진 좋은데 네가 서술적으로 적으려면 외워야 된다고요. 이해가요? 외우지 않으면 써먹지를 못한다고요. 대표적인 일례가 뭐예요? 당연하지만 외운 거 뭐 있어 너네가? 수학 처음 배울 때. 아니 그것도 그런데 고등수학상 기준으로 말하자. 곱셈 공식이죠. 아니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된대. 졸라 당연하지 않아? 또 당연하지 않아? 이유를 막론하고? 맞아?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을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이 된대. 너무 당연하잖아. 근데 외워서 풀었잖아. 왜? 당연한데 왜 외웠어? 이용하려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 있는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외워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쓰는 거예요. 그냥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뭘 위해서? 대소비교를 위해서. 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그러한 성질과 성질이 만나서, 그러니까 얘가 수단이다 보니까 성질과 성질이 만나서 얘를 조합하다 보니까 또 다른 성질이 등장해요. 맞아? 그리고 그 또 다른 성질도 증명이 된 거니까 기존의 성질과 또 다른 성질을 또 조합을 해서 또 새로운 성질을 만들어요. 이게 절대부등식의 원리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몇 번이나 할 수 있냐고. 따지면 무한번 가능하죠. 근데 그 무한한 증명을 졸라리 하다 보니 옛날에 수학자가 얼마나 재밌었겠냐고. 그 재미를 졸라게 추구했어. 아, 슈얼, 실수 성질 졸라 재밌는데? 야, 그럼 나 아무거나 적어볼래. 루트 A를 실수라고 쳐볼까? 얘 실수라고 가정하면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A가 무슨 수가 돼요? 양수가 돼요. 루트 B도 한번 적어볼까? 얘도 실수라고 가정하면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B가 뭐가 돼요? 양수가 돼요. 근데 이거 갖고 대소비교가 없잖아. 대소비교를 하기 위해서 뭘 해보는 거야? 또 방법론 차를 또 매겨보는 거야. 근데 실수 빼기 실수는 결과를 알 수가 없어. 근데 결과를 알 수 있는 걸 난 알고 싶어. 그래서 실수 빼기 실수는 실수라는 결과만 내는데 실수가 뭐 되면, 제곱되면 뭐인 건 아니까, 양수인 건 아니까 재밌어가지고 막 성질들끼리 막 제곱하고 막 지랄하고 연병해서 새로운 성질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 만들어 보니까 이 새끼를 전개했더니 뭐가 나온 거야? 이런 식이 이런 식이 나온 거지. 그래서 얘를 무슨 부등식이라고 일컫고 절대 부등식이라 일컫고 마치 구조를 보니 2로 나눴을 때 이 새끼가 뭐의 구조를 띠고 있어요? 산술평균의 구조를 띠고 있고요. 이 새끼는 뭐의 구조를 띠고 있어요? 기하평균의 구조를 띠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새끼를 산술기하평균이라 명명하며, 이해가? 이러한 절대부등식은 무한개나 만들어낼 수 있지만 얘는 너무 눈에 띄게 산술과 기하에 대한 평균을 통한 절대부등식 이미 나와 있으니 우리가 이용수단으로 써먹자라고 그냥 단원에 껴 넣은 거예요. 이해 갔어? 이 단원의 목적성을 알겠니? 그걸 알고 출발해야 돼요. 그 모르면은 절대로 이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씨발 이거 뭐 어떻게 푸는 거야? 이 생각만 그냥 계속 조리돌림 당하다 끝납니다.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이 산술기와 코시-슈바르츠는 뭐야 결론적으로? 절대 부등식 중에 가장 유명한 식들이야. 이해가? 맞잖아. 그 유명한 식 두 개를 알았으니 얘를 푼다는 개념이 아니라, 푸는 게 아니야. 왜? 항상 성립하니까 뭘 풀어? 너 이거 풀 수 있어? 못 풀지. 이거 항상 성립하는데 어떻게 풀어? 맞아요? 그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용하는 거고, 그 이용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대소비교도 대소비교인데 항상 크다 작다 보다도 크거나 같다와 작거나 같다라는 대소비교는 뭐 할 때가 성립하니까, 같을 때가 성립하니까 뭘 묻는 문제로 많이 물어봐요? 최대 또는 최소를 묻는 문제로 많이 물어보고, 맞아? 그때 이용하는 절대부등식이 얘네 둘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그래서 걔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술기하 같은 경우는 산기라고 쓸게. 그냥 뭐에 최소를 묻거나 합에 최소를 묻거나 곱에 최대를 물을 때 그냥 쓰자라기보다는 써먹을 수 있으면 쓰자 정도야.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그 두 수를 갖고 합하거나 곱하는 건데 두 수가 모두 무슨 수여야 돼? 양수란 전제 조건이 있었어야 됐고, 코시-슈바르츠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어야 됐을까요?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실수 A, B, C, X, Y, Z라는 뭐 6개 문자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걔를 이용해 보니 얘 또한 이러한 공식이 나오는데 내가 제발 미친 짓 하지 말라고 한 게 뭐였어요? 숫자를 뭐 하면 안 돼, 절대로? 대조비교하면 안 돼요. 이해 갔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거 잘 외워놓고
문제 풀 때 이렇게 옆에 적어놔요. 이걸 적고 문제를 보고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짓거리가 문제에서 뭐가 나오면 아 얘가 그래서 A야? 얘가 X야? 이 지랄하고 있다고요. 알겠어?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얘를 쓰는 방법론은 어차피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네 머릿속에 실수 6개 떠올려가지고 아무렇게나 대입해도 얘는 항상 성립해. 이해가죠? 그러니까 풀 가치가 없어. 만약에 얘를 증명하고 싶어, 보여주고 싶어. 이게 왜 성립하는데요? 뭐 하면 돼요? 다 전개해서 뭐 해버리면? 넘겨버리면 얘를 전개한 거랑 얘를 전개한 거를 넘기면 뺄 셈이 되잖아요. 그럼 빼니까 뭐가 가능해져? 대소비교가 가능해져. 빼서 풀고 나면은 진짜 뭐가 나올까? 졸라 당연한 실수의 성질이 나올 거예요. 네가 해석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현아야 졸리면 빨리 일어나. 잠을 쳤게든 뺨다구를 동서남북으로 갈기든. 그래가지고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용도로만 쓰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대조비교만 하는데 바쁘다고. 그러지 말고 쓰는 방법이 이제 외웠으니까 당연히 전제는 외움이에요. 암기가 됐으면 얘네 둘이 곱해서 평균 내면 즉 기하 평균 내면 이거 나온다 로 기억하고 얘네 둘이 곱해서 평균 나누면 또 이거 나온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자 이거예요. 그냥 이해갔어? 그래서 묻는 방법이 뭐였냐면 얘도 어차피 물음이 뭐예요? 최대 또는 최소 묻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분명히 답을 구하세요 라고 줄 건데 그 답이 최소거나 최대인 경우를 물을 텐데 이 답의 형태가 어떤 문자로 나와 있든 간에 뭐가 뭐고 뭐가 뭔지를 파악하지 말고 최소를 물으면은 부등호의 방향상 왼쪽에 있니 오른쪽에 있니 왼쪽에 있으니까 답이 하나쯤은 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가? 그럼 힌트는 어디 있을까요? 힌트도 주겠지. 풀기 위한 힌트 주겠지. 그건 여기다 넣어야 될까 여기다 넣어야 돼. 그건 모르죠. 누가 알려줘? 답과 힌트의 관계를 파악해보니 여기다 넣는 게 좋겠다. 혹은 여기다 넣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두고 푸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방법론은 그냥 이렇게 곱하고 루트시움 얘고 이렇게 곱하고 루트시움 얘다. 문자 3개짜리도 동일하고. 딱 그 정도만 기억하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문제. 제가 풀라고 한 숙제 풀었죠? 96페이지 다 했어요? 21번. 다 했어요? 21번. 빼고 하나씩 볼게요. 어차피 다 풀 거예요. 다 천천히 풀 거예요. 18번부터 이제 볼 건데 기본 문제는 저번에 풀었으니까 자, 얘는 무슨 문제인가 보니까요. 잘 봐요. 문제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임의의 실수 x, y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ay 그리고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고요. 얘가 무슨 부등식? 항상 뭐 한대요? 성립한다 했으니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냥 이해갑니까? 이제 이거 쇼앤프루브만 해주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임의의 실수는 무슨 실수죠? 모든이에요. 모든 실수 x, y라고 해석하시고 얘는 엄밀히 말하면 몇 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이 0보다 항상 뭐 한 거야? 크다라고 생각해야죠? 변수가 x예요, y예요? 둘 다예요. 하지만 하나로 보는 게 마음은 편하죠. x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새끼는 x에 관한 몇 차식이 돼요? 2차식 되거든요.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 뭐 한 거예요? x에 관해 라고 내가 언급을 했으니 내림차순한 겁니다. 그럼 내림차순이 된 상태에서 0보다 커요. 물어볼게. 무슨 볼록과 무슨 근 가져요? 아래로 볼록에다가 당연히 허근 같겠죠. 구조적으로.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작다를 써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썼어. 그렇게 썼어. 쓰고 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B, 얘가 C니까 B제곱, Y제곱 마이너스 4배에 대해서 AC 처리하면 Y에 관한 또 몇 차 부등식이 생겨요? 2차 부등식이 또 생겨요. 이해가요? 얘도 해석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3y 제곱에 마이너스 4ay에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라고 나왔는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전부 곱해주면 얘가 0보다 오히려 뭐가 돼요? 크다로 바뀔 거고요. 맞아요? 얘도 해석을 해보면 모든 실수에 관해서 y에 관한 모든 식 또한 0보다 크다 했어요. 얘도 몇 차 부등식이라고요? 2차 부등식. 무슨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대가리가 3이니까. 맞아요? 아래로 볼록인데다가 무슨 근 같겠어요? 얘 또한 허근 같겠죠.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 맞아요? 그래서 얘도 판별식이 뭐다? 0보다 작았어요. 됐습니까?
그대로 쓰는 거 빨리 쓸게요. 뭐예요? B 프라임 제곱 4A 제곱 마이너스 38에 24가 0보다 작다니까 나눠주면 6 나오고 A는 뭐와 뭐 사이? 루트 6과 마이너스 루트 6 사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너무 쉽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아주 간결한 문제. 그러니까 해석이 다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모든이라는 말을 해석해서 절대부등식으로 받아들이고 판별식 논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정도. 오케이? 전혀 문제 없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설명 못하면 다시 하시고. 20번 19번 얘도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새끼도 좀 꼴값이죠. x가 2보다 크다라는 전제는 깔려 있어. 그러니까 아마 분모가 x-2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누가 봐도 뭘 쓰는 경우일까? maybe 산기? 그치? maybe 산기. 애초에 내가 이거 저번에 강조했던 거. 야, 분수꼴이 나오면 님들아 산기 조건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냐? 사실상 그것도 뭐가 큰 분수 이런 걸 무슨 분수라 그래요? 굳이 말하면 초딩 때 용어로 쓰자. 이거 가분수예요. 가분수가 뭐예요? 대가리가 큰 새끼를 가분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분자가 크면 가분수라고요. 분자가 왜 큰데요? 1차고 2, 3차니까. 가분수는 왜 뭘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따지면? 뭐로 표현해야 돼 가분수는? 대분수로. 대분수를 왜 표현해야 돼요? 그것도 맞는데 이제 생각을 해봐. 대분수, 가분수가 언제 처음 나왔겠냐. 원시 부족 때 곡물 다 같이 채집하고 동일하게 나눠 대빵도 대빵 다 같이 동일하게 웬만하면 나눠 처먹으려고 한마디로 먹과 뭐를 구하려고 뭐와 뭐를 구하려고 목과 나머지 구하려고 대분수를 처리하는 과정을 배웠죠. 이해 가세요? 이 맞잖아. 막 예를 들어서 6분의 789 이지랄 하면 몫이 몇이야? 약간 에러가 오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121 더하기 6분의 5 이랬어. 무슨 의미야? 몫이 121이고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구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얘는 보자마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분수를 배운 취지가 거기에 있다고요. 원래. 근데 우리가 가분수에서 대분수로 바꾸는 건 초딩 용어고 그걸 고등학교 올라와서 무슨 형에서 무슨 형으로 바뀐다는 말을 해요. 일반형에서요. 표준형으로 바꾼다는 용어를 쓴다고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자고요. 한번. 뭐 나와요? 몫이 뭐 나와? 빨리 말해. x제곱 마 5x 마 1 더하기 x-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네. 맞아요? 네. 몰라요. 난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얘로 표현하고 나니 이 새끼는 목 나머지 이렇게 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표준형에 의해서. 맞죠? 그러면은 산기 조건에 명확하게 맞아요. 왜? 합의 최소 같은 거 표현하기 좋거든. 맞아? 근데 문제가 생겼죠. 왜 이 꼴이 우리가 마음에 들었었냐면 산기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 x마 3 더하기 x마 3분의 4 이런 거 있었으면 얘 최소값 만약에 x가 3보다 크다는 전제가 있고 양수가 되니까 얘를 최소값을 구한다고 가정하면 항상 두 수의 합은 2루트 뭐보다 크니까 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구하는 용도로 썼잖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합의 최소를 구하는 그 모양새에서 표준형으로 바라봐도 되니까 목 나머지로 바라봐도 되니까 그리고 곱했을 때 분모 분자가 뭐 되는 상황? 소거되는 상황이었어서 산기 쓰기 좋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거든. 근데 신발 이거 봐봐. 표준형을 바꿨어. 산기 쓰기 좋아? 내 말은 이거 약분이 안 되잖아. 맞아요? 그럼 당연히 확신을 갖고 의심하는 거예요. 확신이죠. 합리적 확신. 약분이 되게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있겠구나. 당연히 있겠구나. 맞아? 그래서 있게 만들려면 야 x-2가 날아가면 뭐가 필요한 거야? 말 그대로 x-2가 필요해요. 맞아? 네. 근데 이건 내가 준 거잖아. 네. 이따가 약분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줬어요. 내가. 다시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죠. 얘는 원래 마 2였잖아. 원래 플러스 1이었잖아. 그럼 뭐야? 플러스 3이지. 1인가? 몇이야? 마1이야? 뿔1이야? 마일에서 2 더, 뿔1이잖아. 맞죠? 계산이 좀 안 돼요. 이거 맞잖아. 네. 이러면은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냈잖아. 이해가요? 근데 쌤, 알겠어. 네가 말한 대로 하니까 이 새끼 최소는 구하는 거 쉬워 보여. 내가 봐도. 왜? 산기 쓰면 그냥 풀려. 이 새끼 최소는 뭔데? 어떡하는데? 뭐겠냐? 이거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못 구하나?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에러사항이 뭘까?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과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 뭐 하지 않으면, 같지 않으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내 의도는 뭐겠냐? 그걸 갖게 만들었겠죠. 얘 최소가 되는 순간 말해봐. 꼭지점이 몇일 때야? 3일 때야. 산기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같을 때니까 두 수가 뭐 할 때요? 이거 같을 때거든요. 그럼 x마 2의 제곱이 뭐가 나올 때요? 1 나올 때예요. 그럼 x 몇일 때야? 얘도 3일 때, 얘도 3일 때. 아,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아다리가 맞게끔 구조화돼 있는 문제네. 그러면 결국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확신을 갖고 푼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자, 얘 최소값 몇이에요? 2죠. 맞아요? 얘는 최소값 몇이에요? 3 집어넣어봐. 9 빼기 신발. 마9 더하기 1은? 마8. 그럼 마8 더하기 2는? 마6이 되겠죠. 최소값이 마6이 된다는 소리예요. 안 어렵죠? 네. x를 구하라면 뭐라고 쓰면 돼? 3. 이해갑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20번. 얘도 당황할 이유가 없어. 서로 다른 두 수에 대해서라고 나와 있고요. x, y가 서로 다른 두 실수니까 이렇게 돼 있고 실수라고만 적어주고요. 전제 조건을. 그 다음에 두 수의 곱이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1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해. 둘을 역수관계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이해갑니까? 둘을 역수관계라고 생각해도 좋고, 구하라고 하는 게 하필 젠장 x마 y 제곱분의 x 뿔 y 4제곱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수학에 의하면, 저랑 하셨으면 구조를 봐도 원래는 얘를 역수관계라고 먼저 두고 좀 해석을 해보려 했는데, 과하니 읽어보니 문제에서 묻는 게 딱 봐도 뭐의 제곱? 차제곱. 얘는 합 4제곱. 맞아? 얘는 뭐예요? 곱. 뭔가 곱셈 공식스러운 변형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네. 맞아? 근데 얘의 뭘 구할 거다? 최소를 구할 거다라고 나와 있고요. 맞아요? 심지어 실수라고 나와 있는데 제곱의 모양새니까 제곱 4제곱은 무조건 무슨 수야? 양수거든요. 그럼 일단 양수 조건도 있다고 봐야 하죠? 그리고 내가 누누이 말했죠. 양수 조건에 뭔가의 최소를 물어봤어. 그 뭔가가 무조건 뭐일 거란 생각. 묻는 게 합의 최소지 뭐야. 이해되세요? 얘가 합일 거라고요. 얘가 뭐라고요? 합일 거라고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확신이라고, 확신. 그럼 얘를 뭐라고 읽으면 될까? 나 그냥 한글로 읽을게, 그대로. 그냥 차제곱이라 쓸게요.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합내제곱이라 적으면 돼요. 그리고 합과 차는 뭐 되어 있는 게 좋아, 니네가 봐도. 통일되어 있는 게 좋거든. 그 네가 병신이 아니면은 분수꼴인데, 아까 분수는 뭐라고 했죠? 보통 가분수 형태로 주어지면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써먹는다 했어요? 이거 누가 봐도 가분수 맞아, 아니야? 2차, 4차면 가분수 맞지. 그러면 분자를 수정하는 게 맞아? 분모를 수정하는 게 맞아? 분자죠. 분모는 단일 형태로 있는 게 제일 좋잖아, 가분수로 바꿀 때. 그래서 얘를 뭐로 고치는 거야? 합 4제곱이 뭐야? 합제곱이 뭐예요? 차제곱 플러스 4곱인데 곱이 몇이야? 1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해가요? 근데 얘는 합제곱이야. 합 4제곱이야. 합제곱이야. 근데 얘를 뭐 한 번 더 보여야 돼. 이렇게 해줘야지. 그 분모에도 뭐가 있고. 그 제곱 뭐 해줄 수 있어? 없애줄 수 있는 거죠. 이해가세요? 맞아요? 그럼 얘 의미가 뭐가 될까요? 해석해보세요. 나 지금 맞게 쓴 거 맞지? 아, 아니네. 제곱제곱 없애지 말까요? 네. 없애지 맙시다. 왜냐하면 제곱을 없애는 순간 뭐가 사라져? 양수 조건이 사라져요. 이해감? 제곱 냅둡시다. 얘를 전개합시다, 그냥. 얘 전개하면 뭐 나와요? 차 4제곱 플러스 8차 제곱. 그러니까 보기차식이죠, 이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변형을 하고 나니 약분 되는 거 다 하면 얘 뭐 나와요? 차제곱 더하기 차제곱분의 16 먼저 적자.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적고 나니. 맞아요? 구조화를 하고 나니 일반형에서 표준형을 바꾸니 산술기하의 형태가 보이더라 라는 거예요. 어차피 차제곱은 뭐 이렇게 뻔하니까, 양수일 게 뻔하니까. 맞아? 그럼 이제 끝났잖아. 얘 최소값 몇이에요? 2루트 곱이니까 4 4, 2, 8 더하기 8은
16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가세요? 이런 구조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1번 같은 게 이제 너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겠죠. 어차피 활용인데 활용이어봤자 솔직히 말해 상식을 좀 많이 따르거든요. 일단 묻는 바를 먼저 따져보자. 매뉴얼화 된 부분과 뭐 속력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속시 문제겠죠. 맞아요? 그리고 거속시 문제 두려우시면 이거 적어놔 님들아. 여러분 적고 출발하면 마음 좀 편해지지 않아? 나만 그래?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 읽어볼게요. 어느 강의 두 지점 A, B를 운행하는 배의 1시간당 연료비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A란 지점이 있어요. B라는 지점도 있대요. 찍으세요. 그냥 도식화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모든 문제는 당연히 매뉴얼 해야 되는 거 알겠어? A, B를 찍었어요. 이게 거리예요. A란 지점과 B란 지점. 거리는 몰라요, 물론. 몰라요? 이게 강인가 봐. 강 어쩌고 지랄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배 1시간당 연료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정의해 줬냐면 첫 줄에서 시간당 연료비, 연비죠. 맞아요? 시간당 연료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지한 물에서 정지 상태에서 칠게요. 정지 상태에서 그 배 속력 제곱, 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돼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 첫 시작의 미지수가 뭔지는 몰라도 그냥 배속력 구해서 제곱하면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벌써 미지수로 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배속력이지 뭐. 배속력을 미지수로 잡을 거야. 뭐라고 잡을래? K 어때? K? K라고 할게요. 속력. 시간당 K만큼 간다. 괜찮죠? K 킬로미터 per hour. 괜춘? 문제 없어? 그리고 읽을게요. 강물은 B에서 A로 13km의 속력을 흐르고, 그러니까 강물이 이렇게 흐르나 봐. 요 방향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강의 속력도 있는 거예요. 강의 속력은 지금 13이라고 이미 까졌어요. 그리고 배는 속력이 일정하다는 건 뭐 K라고 나더러 두라 이 말이고,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운행하는데, 그러니까 내 목적은 여기서 일로 가는 거야. 근데 강이 반대로 가. 그거 중학교 때 졸라 많이 했잖아요. 뭐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요. 그럼 속력을 뭐 해줘야 돼? 빼줘. 한번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네가 올라간다 생각하면 되잖아. 더 빠른 속력으로. 맞아요? 그런 병신짓 하면서 100번을 해보잖아요. 그치? 안 해보세요? 여기서도 해봤을 것 같은데.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나는 거슬러 올라갈 거고, 배의 속력 정해놨어. 강의 속력 나와 있어. 시간에 대해서 이런 상태로 비례해. 맞아? 그럼 뭘 알아야 될까? 거리 알아야 돼요. 거리를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미지수로 둬야죠. 이 거리 뭐라고 할래? A 어때? A. 괜찮아요? A에서 B까지 거리라고 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준비할 건 다 준비해놨는데 이제 구하라는 걸 먼저 보자. 문제에서 마지막에 뭐 구하라 했냐면 정지한 물에서 배의 속력을 몇 킬로로 해야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그건 전체적인 답을 구하라 할 때는 이거고, 전제 조건이 이거네. A에서 B까지 가는데 필요한 연료비를 뭐 한대요? 최소화. 그러니까 연료비 최소화야. 연료비의 뭘 구하는 거야? 최소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지.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죠. 내가 말했잖아. 속력 개념이나 거리 개념 이런 거 다 무슨 수예요? 시간 개념, 거리 개념, 속력. 여기 있는 거속시 이 세 가지 개념이 모두 무슨 수라고? 양수야? 맞잖아? 그럼 양수 조건을 갖고 식을 짤 건데 최소 구하래. 연료비가 뭐일 가능성? 합이지.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겠지. 이해가? 그러니까 목적성만 정하면 이제 뭐 해야 될지 시나리오 세워지잖아요. 그럼 이제 연료비는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근데 그 시간당 연료비를 알려줬잖아요. 그럼 뭐라고 쓰면 돼? 말 그대로 연료비를 구하려면 시간당 연료비 곱하기 뭐 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시간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야. 너무 당연하지 않아? 국어적으로? 지금까지 국어 푼 느낌이에요. 이제 수학적으로 사수를 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연료비를 구할 건데 총연료비를 구할 건데 총연료비가 최소가 될 건데 그게 합의 모양을 띌 거다. 근데 국어적으로 당연히 연료비를 구하려면 시간당 연료비란 말이 왜 나왔겠어? 이거 써먹으란 얘기잖아요. 시간당 이만큼 나와. 1시간당 5만 원이야. 총 10시간 썼어. 그럼 얼마야?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구할 거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어적으로 얘 곱하기 얘라고요. 근데 이것만 보면은 뭐예요? 형태가 곱이거든. 근데 믿지 말라고. 이걸 전개하면 뭐일 가능성? 합일 가능성을 생각해야죠. 이해감? 자, 갑니다. 시간당 연료비가 얼마래요? 배속력의 제곱이래. 비례한다고 그 말이잖아. 배속력의 제곱이래. 배속력이 얼마야? K지. 그럼 제곱하면? 그렇지, 이거예요. 이해감? 그리고 곱하기. 자, 이제 시간 구할 건데, 들어봐. 시간 구할 거 아직 시간 안 구했어요? 시간은 어떻게 구하죠? 뭐 분의 뭐예요? 속력분의 거리예요. 맞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속력이 몇 개야? 2개야. 하나는 거슬러 가. 하나는 정방향으로 가고. 강물은 거슬러 가. 그럼 두 속력을 뭐 해야 돼? 빼야죠, 상식적으로. 도달하는 데까지. 거리는 얼만데? A인데. 그럼 식을 적어봐. 뭐라고 적으면 돼? K-13분의. 이게 답이지. 이해가요? 아, 진짜 납득가? 돼? 여기까지? 그럼 식을 적어보니 얘의 뭘 구하는 거야? 최소 구하는 거야? 분수꼴이죠? 그러니까 내가 매뉴얼화한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 분수꼴의 최소야. 분수꼴은 당연히 무슨 분수로 나오겠어? 가분수로 나올 거야. 그도 그렇게 모가 몇 차야? 분자가 몇 차야? 2차. 분모는 1차. 가분수 맞잖아. 무슨 형으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당연히 바꿔야죠. 이해 가세요? 지금 적용이 안 된 사례가 뭐가 있어? 새로 배운 사례가 없잖아요. 그대로 적을게요. 근데 물어볼게. 이 새끼 지금 봐봐. K-13분의 A는 따로 나중에 곱해주고 K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맞아요? 맞아요? 이거 숫자 몇 주고 몇 빼면 돼요, 그냥. 따지면. 169 빼주고 마지막에 169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표준을 바꾸기 쉽죠? 아, 나만 그래? 그렇잖아.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합차가. 뭐 남아요? 남는 거 말해봐. K 플러스 13 더하기 아직 안 끝났고 K-13분의 169죠. 맞아요? 그리고 이 최종적으로 맨 앞에 뭐가 있는 거야? A가 있을 뿐이고 그냥. 맞냐? 그래도 아직 안 통하죠, 산기가. 아직 안 통해요. 왜 안 통해요? 이게 합의 최소를 구한다고 쳤을 때 곱했을 때 지워지지가 않아. 초점은 분모에 맞춰줘야지. 그럼 이 새끼만 가운데 뭐면 돼요? 졸지 마. 가운데 뭐면 돼? 얘만 마이너스면 모든 게 해결이잖아. 그래서 이 새끼를 K-13으로 바꿔줘. 대신 무슨 일이 발생한 거야? 26을 더해주는 순간이 되는 거죠. 맞아? 그렇게 하고 나니 이 새끼의 최소값은 몇이에요? 2루트 뭐야? 곱이니까 약분하면 169라서 맞아요? 둘이 곱하면 26 13 곱하기 2니까 26 더하기 26은 42 맞아? 아 52 52A예요. 그래서 맞아? 연료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 뭐라고요? 52A라고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였죠? 속력이야. 누구의 속력? 배의 속력. 맞아요? K 관해서. 그럼 어느 순간이겠어? 어차피 최소가 되는 순간은 두 수가 뭐 할 때야? 같을 때니까. 둘을 같다라고 쳐봐. K-13의 제곱은 뭐랑 같아요? 169랑 같을 거고. 맞아요? 제곱해서 169 되는 게 13밖에 없잖아. K는 몇이에요? 26이 되겠지. 그래서 26. 이해 가? 어?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여기까지는 빌드업이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내가 뭐 하는 거야? 여기까지 따지면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네가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석. 맞아? 주어진 정보들이 요런 거 구현. 네가 정해야 되는 미지수 개념이 배속력이라든가 거리라든가. 맞아? 그리고 거속시 개념 이용해서 문제가 정의한 대로 시간당 연료비 곱하기 시간 하면은 연료비 나오는 건 맞잖아. 구조가 최소거라 했으니까 합의 최소는 맞을 거고. 왜 합의 최소가 산기예요? 코시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셋 다 양수 개념이니까. 거리, 속력, 시간 모두가.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K가 13보다 큰 건 이미 기정사실된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 K가 13보다 작으면 배가 떠밀려 가겠지 젠장. 맞아? 도착을 했다는 건 얘가 당연히 크다는 거고. 모든 아다리가 탁탁 맞으니까 식을 세우는데 부담이 없었다는 거죠. 됐습니까? 안 어렵죠? 오케이? 근데 이건 막말로 해설을 들어서 이해가 빡 갔다고 해가지고 뭔가 다음번에는 안 틀린다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활용이란 건 애초에 변형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네 국어 실력, 미지수 두고 식 세우는 능력, 계산은 뒷전 이렇게 생각해야죠. 맞음? 22번입니다. 여기서부터 혹시 도형 어려웠나요? 22번이 어렵긴 않고 23번이 어렵지 않았어? 채점을 안 해보셨나? 21번이 제일 어려웠어. 사실 21번이 제일 어렵긴 해. 내가 봐도. 도형은 사실 보면은 쫄지 말고 진짜 덤비는 게 중요한데 졸라 쉬워요. 너무 쉽지 않았냐? 나 이거 너무 쉬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직각 나와 있어요. 이거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수심도 아니고 외심도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게 아니라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건 여기 몇 대 몇이야 이거? 3대 4대 5 삼각형인데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PD분의 3, PE분의 4, PF분의 5래요. 그러니까 PD, PE, PF가 뭐냐면 여기가 P고 DF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각각의 길이들이 분모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너무 쓰기 힘드니까 그냥 미지수로 잡아야죠. A, B, C 어떠세요? 괜찮죠? 이렇게. 맞아요?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뭐겠어요?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 더하기 C분의 요거의 뭘 구하는 거예요? 최소 구하는 거거든. 맞아요? 일단 산기는 아니죠. 굳이 말하면.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절대분수 뭐밖에 없어? 코시밖에 없고 구하라는 건 뭐니까? 최소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시 공식에서 이 이게 답이야? 답이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당연히 왼쪽에 있어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맞잖아. 그 생각을 해봐. 이 앞에 오는 힌트가 상식적으로 뭐겠냐? 몇 A, 몇 B, 몇 C겠지. 분모에 그 숫자들이 있기도 하고 그걸 떠나서 이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A, B, C의 관계식 하나만 세워봐요. 넓이 말고 있냐? 없죠. 근데 그 넓이도 각 꼭지점을 뭐랑 이어주면 꼭지점을 뭐랑 이어주면 P랑만 이어주면 되지 이렇게. 맞아요? 그럼 전체 삼각형 넓이가 뭐 더하기 뭐로 표현돼요? 2분의 1 곱하기 뭐 A? 3A 더하기 몇 B? 4B 더하기 몇 C?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 넓이가 3, 4, 6이라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힌트가 몇이란 거 알았으니까 12란 거 알았고요. 우리는 이 자리에 당연히 얘를 넣을 생각해야죠. 왜? 구조상 얘 곱하기 얘에다 루트 씌우면 얘 나오고 얘 곱하기 얘에다 루트 씌우면 얘 나오고 마지막으로 얘 곱하기 얘에다 루트 씌우면 얘 나오는 거 아니까. 맞아요? 구조를 여기서 3A, 4B, 5C 갖다 박아 넣으면 곱하면 몇 나와요? 9 루트 씌우면 3 얘는 4 얘는 5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읽어보니 얘가 12였고요 얘는 답이었으니까 12 곱하기 답은 12의 제곱이라서 144 나오니 최종적인 답이 얼마예요? 12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갑니까? 안 어렵죠? 도형이라고 어려울 게 없죠. 그냥 끼워 맞추기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어거지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 논리를 쉽게 생각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코시네 알아차린 사람 세상에 없어요. 병신이 어떻게 말하면 천재지 걔는. 그러니까 쓰고 보니 퀘스천과 힌트의 관계가 코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쓰는 겁니다. 23번도 볼게요. 쫄지 말고 덤벼봅시다. 애초에 삼각형에서요, 님들아, 두 변 길이 나오고요. 그 사이각 나오면 사실상 뭐 구하라고 준 거야? 모름? 아니, 삼각형에서 님들아, 두 변 길이가 2내 3이네 나왔잖아, 이렇게. 맞아? 그리고 여기 사이값 30도 나왔어. 이거 왜 알려줬냐고. 넓이 구하라고 알려줬죠. 물론 2분의 AB 사인 세타도 맞는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수1에서 좀 더 많이 쓰니, 물론 중3 때도 배우는데 그걸 몰라도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진짜 말 그대로 뭐가 나오냐, 369 삼각형 나와서. 맞아? 이 높이가 몇이란 걸 알아요. 2분의 3인 건 알거든. 그러니까 AB 사인 세타 써도 돼요. 돼요. 그래도 2분의 3 나오죠.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넓이는 2분의 3이야. 아니, 둘이 곱하면 3인데 2로 나누면 2분의 3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넓이는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는 왜 나왔나고 물어보면 그냥 넓이 구하려고 나온 거예요. S가 몇이다? 2분의 3이다. 괜찮죠? 그래놓고 이제 여기에 가운데 뭘 줬냐면은 P라는 지점 하나 찍어주고 그 P로부터 각 변의 수선의 발을 띵하고 때리니 직각, 얘도 이렇게 직각. 왜 줬을까 생각을 해보고 각각의 그 수선의 발 내린 지점을 여기는 N, 여기는 M이라고 한대요. 맞죠? 그리고 문제에서 나한테 묻는 거, 이제 묻는 바를 가보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분의 뭐야? PM분의 AB. PM이 얘니까 얘를 A라고 잡고요. PN이 얘니까 얘를 B라고 잡읍시다. 그럼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A분의 AB. AB가 뭐야? 2. 맞아요? 더하기 뭐예요? B분의 3에 뭘 구하는 거야? 최소 구하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이걸 답이라 쳤을 때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 있다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고요. 얘가 답이니까 앞에 있는 그 힌트는 또 뭐겠어? 뭔가 곱해서 루트 씌우기 좋은 형태일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안에서 뽑혀날 거고, 이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힌트는 넓이가 몇이라는 사실밖에 없어요. 2분의 3이라는 사실밖에 없는데 굳이 A, B를 왜 줬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스몰 A가 얘고 얘 스몰 B가 얘인데 얘를 왜 줬을까 생각해보면 지금 얘네들의 특징이 뭐예요? A라는 길이나 B라는 길이나 이 P라는 점에서 뭐를 내렸어요? 수선의 발, 각 연장선과 각 변에. 수선의 발은 보통 뭐 구할 때 구합니까? 높이 구할 때 쓰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삼각형을 뭐 해서 보란 얘기야? 쪼개서. 쪼개서. 이해가? 구조적으로. 그럼 이 삼각형과 이 둔각과 거대한 둔각, 얘 넓이 몇이에요? 몇 A? 2분의 3B. 맞아요? 그 2분의 1 곱하기 3B. 그 다음에 밑에 건 넓이 몇이에요? 2A. 그게 몇이라는 거야? 2분의 3이라는 거야. 맞아요? 그럼 이 알맹이는 몇인 거야? 3. 끝났네. 그 3이 어디 자리에 와야 돼? 무조건 이 자리에 와야만 곱하고 루트 씌우기 좋죠. 맞아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야? 3답은 이렇게 곱하면 4. 루트 씌우면 2. 맞아요? 이렇게 곱하면 9. 루트 씌우면 제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3분의 25가 되겠죠. 이해갑니까? 답은 28. 쉽죠? 구조화해서 보면 됩니다.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럼 이제 우리가 콧이나 산기를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랄 거는 없어요, 사실상. 그냥 모든 문제를 매뉴얼해서 그 구조에 맞게 발견하고 쓰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 틀을 벗어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절대부등식은 네가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야. 사용하는 문제지. 계산의 영역으로. 앞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다 하지 않았냐? 95페이지 설명 제가 싹 다 했죠? 네. 제가 다 하진 않았지만 너네들이 풀었겠지만 그 앞에 것도 어려운 게 있어요? 안 알려줄 거예요. 해보세요. 뒤에 어려운 거 싹 쳤는데
모른다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 있으니까. 그 다음 약간 그 중요한 거 언급만 해주면 93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여기서 이제 93페이지에 3번, 4번 같은 거 있잖아요. 보이세요? 이거 다 절대부등식 성질 찾는 거거든요. 내가 뭐 하라 했죠? 참인 건 외우라고 했죠. 맞아요? 참인 거 외우라고 했어요. 3번에서 무조건 참 뭐예요? 무조건 참이 아닌 거 구하는 거구나. 몇 번이에요? 몇 번이라고요? 3번. 왜요? 왜요? 3번 이거 우리가 아는 표현이죠. 이거 산기잖아. 실수라서. 맞아요? 실수라서. 됐습니까? 그냥 전제 안 맞죠? 4번은 보자마자 이거 맞는 거 틀린 거 계산. 야, 니은 참이야? 딱 봐도? 니은이 뭐예요? 니은이 실수 성질이에요? 반대로 볼게요. 디귿은 뭐예요? 실수 성질 맞아요? 맞아요. 디귿은 그냥 무조건 참이에요. 보자마자 알아야 돼요. 그럼 기억과 니은은? 만약에 안 보여. 그럼 뭐 해야 돼? 제곱해서 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참이 뭐 나와요? 기억니은 디귿 다 나와요? 그래요? 그럼 이제 외우면 돼요, 이거. 이해가? 이 단원을 공부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참인 건 싹 다 외워버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내신적으로 우수함을 얻으시려면 그냥 참인 건 싹 다 외우시는 게 맞아요. 참인 걸 왜 외우나요? 이러지 마시고. 참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참인 줄 모를 때야. 이 문제의 특징은 단원의 특징이지. 그러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걸 증명을 해야 될 때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거든. 그럼 증명된 건 그냥 싹 뭐 해버리면 돼요. 외워버리면 사실상 성질로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랑 네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건 완전 다른 문제니까. 맞죠? 그래서 요거 공부하는 단원의 목적을 좀 암기와 적용 정도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끝입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중간고사의 모든 한시름을 덜어 놓으신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함수가 남았네요. 찐 중간고사 마지막. 네, 나중에 쉬는 시간 합시다. 뭐가 질문인데? 3번에 4번을 모르겠다고요? 모르겠다고요? 진짜로? 진심으로? 왜? 이거 그거잖아. 그거 2분의 1로 바꾸는 공식. 그거잖아. x가 x고 y가 2y고 z가 3z잖아. 이해가 안 가?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하나 있네요. 그렇죠? 공통으로 들어간 게 y항이니까 y에 마이너스 있겠네요. 맞아? 그래, 그거. 자, 이제 드디어 함수인데, 이거 나가기 싫었는데. 지금 조금만 쉬었다 하는데요? 쉬었다 할 건데, 왜 이렇게 졸아? 미친 거 아니야? 어제 너무 빨리 자고 왜? 늦게 자고 새로운 단어를 발견했어요. 단어요? 무슨 단어요? 시험이. 그래? 맞다. 너 선행 안 했다 했지? 귀엽게 느껴지시네. 선행 안 해도 돼요. 오히려 너처럼 지금 모르는 상태가 훨씬 나.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없어요. 애매하게 선행 처한 애들이 집합명제 어렵다고 지랄하죠. 헷갈린다고. 절대부등식 어렵고 함수 어렵고 막. 그러니까 어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 배웠다는 거야. 잘못 배웠다. 이거 가르친 사람은 죄가 없겠지. 다 전문성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배울 때 잘못 배웠다고요. 내 말은. 너 탓이라고요. 이 졸음을 어떻게 하면 좋아? 야, 왜 이렇게 졸아? 내가 졸린 텐션이 아니었는데. 현재, 그치? 말도, 너 갑자기 뭐 비주얼이 축구부가 됐냐? 머리 빡 자르고 저지으니까 완전 그냥 오늘 축구 좀 했는데? 누가 봐도. 졸지 마봐! 안 쉬어. 뭔 소리야. 좀 하고 쉬어야지. 뭘 쉴 게 있어야 쉬지. 지금까지 그냥 호흡밖에 한 게 없어. 호흡이 제일 힘들어. 너 지금 졸리면서 호흡하니까 아가미 호흡하는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잠 좀 깨. 0은 12 플러스 가진 거. 뭔 소리야. 여러 가지 함수지. 0은? 12. 대박. 0은 12 플러스 가지? 가지가 마이너스 10이네요, 그럼. 여러 가지예요.
야, 이다 알았어. 목적만 빨리 설명하고 끌게. 끈데. 목적만 빨리 설명하고 잠깐 쉴게. 너네 진짜 내 제발 부탁하는 건데 그냥 공부 막 하지 마세요. 그 단원 목적 하나하나 명시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목적을 모르는 순간 상기를 못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어려운 문제가 발견이 되잖아.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너네가 손이 탁탁 막히는 이유가 잘 가려다. 그러니까 문제 풀이할 때 보통 부담 없이 풀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거 탁 나오면 딱 멈추고 사고는 안 하고 그냥 회로가 막히고 갑자기 넘어가거나 아니면 모르겠다 해버려 물음표 처리. 근데 알고 보니 졸라 쉽고 이런 거잖아.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목적 모르고 막 선행해서 그래요. 그 집합은 그냥 새로운 수의 체계를 배우기 위한 하나의 단원이었다 치고 명제를 왜 배웠냐 생각해보면 집합을 좀 더 언어적으로 구체화하면서 그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참인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기 위해 배운 거고 절대부등식은 사실상 명제의 그 귀료법과 대우증명법 있잖아요. 증명. 그 증명의 일환으로 뭔가를 넣고 싶은데 넣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공식을 또 넣고 싶은데 또 넣을 게 없어서 절대부등식이라는 그 중간 다리를 놔주면 앞에 명제들을 참으로써 받아들이면서 참인 성질들을 이용해 새로운 것도 증명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술기와 코시를 자연스럽게 언급할 수 있고 언급을 하고 나니 또 써먹을 수 있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진짜로.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게 다 어디 써 있냐면 평가원,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개정 교육과정 있잖아요. 2015, 2009, 2022 교육과정. 요번에 2022가 이미 편제가 돼서 25년도부터 적용이 될 텐데 그 교육과정의 목적에 써 있어요. 단원 목적에 다. 오케이? 뭘 위해서 이걸 배운다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그 교육과정 다 다르고 내용은 똑같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함수도요. 왜 배우냐라는 질문을 하시면 일단 이 니값 하거든요. 진짜 여러 가지 졸라 많이 나오죠. 시작부터 함수란 무엇인가?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그 다음 뭐 나와? 유리무리는 그 뒷단원이지만 역함수, 합성함수 등등 그러니까 뭐 함수 계속 나오잖아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 함수라는 단어 자체를 이용해서 정말 여러 가지라는 수단적인 목적을 주는 거거든요. 말을 좀 어렵게 했지만 원래 함수는 그냥 입시 수학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해요. 입시 수학이 함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너네 미기통 배우는 거 다 그냥 기하랑 확통 빼고 내 말은 확철에도 함수가 있어. 심지어 연속 확률 변수 이런 거 막 계산할 때 함수로 됐다. 확률 밀도 함수라 그래요. 그걸 나중에 어쨌든 그 어려운 말 안 할게요. 입시 수학을 전체적으로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몇 가지면 총 6가지잖아요. 다항함수 있고요. 1차, 2차, 3차, 4차 니가 좋아하는 거 다항함수 있고요. 그 다음 뭐 있어요? 이제부터 배우게 될, 그 뒤에 배우게 될 유리함수, 무리함수 있고요. 니네들의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소화해낸 지수로그 함수와 삼각함수가 있죠. 이 6개가 다예요. 전부예요. 니 이거 배우고 끝나 그냥. 이걸 수 1까지 해서 다 배워. 그럼 수 2에서 뭐 하는데요? 얘만 미분적분해. 그 다음 미적분 가서 뭐 하는데요? 얘네들 다 미분적분해. 그 끝이야. 그리고 그 미분적분이 애초에 함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 이거 6개면 끝난 건데 네 말대로라면 이 새끼 이거 고등수학 상에서 혹은 수2에서 배우고 이 새끼 수하에서 배우고 이 새끼 수원에서 다 배우는데 뭘 더 배우냐 이거잖아 지금 질문이. 맞아? 얘가 메인이면 얘 뭘까? 서브예요. 얘가 재료예요. 재료. 그러니까 이 새끼가 메인 디쉬야. 진짜 본 음식. 갈비찜 먹었으면 갈비찜 쳐먹으면 되잖아. 갈비찜이야 이게 다. 얘는 뭐야? 스키다시 같은 거. 밑반찬들. 그러니까 음식을 조금 더 맛있게 해주는 거. 얘 소고기, 이 새끼 소금 양념 있단 거. 이해 가세요? 왜? 봐봐. 지수로그를 뭐 하는 순간 어려워질까? 합성하는 순간 졸라 어려워져요. 심지어 둘이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야. 얘랑 얘 합성하면 뒤지기 시작해요. 막 자살하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지금 합성이라 했는데 합성을 언제 배워? 여기서 배워요. 합성함수를. 이해가요? 그리고 함수마다 뭐가 있어요? 서로 다른 정의역과 서로 다른 치역이 있죠. 그럼 정의역, 치역, 용어 어디서 배워? 여기서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배운 모든 용어들을 어디서 써먹어? 여기서 써먹어요.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 새끼 더 맛있게 요리하려고 저거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만 나오면 너무 밍밍하니까 맛이. 너네는 안 그러겠지 물론. 그건 너네의 취지고. 맛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은 만드는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수단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저걸 못하면 어디서 빵꾸나? 여기서 좋대요. 작살나요 여기서. 뭘 다룰 때 특히. 뭐 4점짜리 다룰 때겠지. 네, 그치? 3점짜리까지는 얘네 단일 문제만 나오지 거의. 근데 4점부터는 얘네가 섞이지. 용어적으로도. 맞아요? 거기에 킬러를 넣고 싶어. 그럼 뭘 넣는 거야? 명제도 추가해보고 집합도 추가해. 정의역을 집합으로 줘요. 조건제시법으로. 이해가? 조건도 해석하기 어렵게. 실수 조건도 막 넣고. 응? 거기에다 더 어렵게 하려면 도형까지 추가해. 더 어렵게 하려면 중3 외웠던 도형의 성질까지 추가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가 자꾸 첨가되는 거라고 배우시면 됩니다.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인 4점짜리를 풀기 위해 모두 배우는 재료로서의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로서의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를 좀 더 맛있게 하는 재료다. 그래서 일단은 진짜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지금 서브로 설명할게요. 함수란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하고요. 사실 함수가 뭔지를 따지기 전부터 너네는 함수를 배웠거든요. 그렇지 않아? 함수가 제대로 뭔지도 모르고 1차 함수부터 배우셨잖아. 중2학년 1학기 때. 맞죠? 1학년 때 배웠나? 함수가? 아, 맞아. 정비례, 반비례 이런 거 배우면서. 그치. 그러니까 중1 때 함수가 뭔지 모르고 함수를 배운 거예요. 이제 처음 배우는 거야. 함수가 이런 거란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알았으니까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해요. 그게 뭐가 있을까? 1대1. 뭐가 있어요? 함수가 있고 1대1 대응이란 게 있고 심지어 어떤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항등함수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고 상수함수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고 합성함수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고 역함수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렇지 절대값도 여기에 포함되죠. 절대값도 사실상 그냥 절대값은 알고 있는 개념인데 이게 함수로 들어가는 순간 절대값 함수 그리는 법 다 배웠죠 저한테. 기억나? 더듬이 모양 꺾어 올리거나 뭐 x가 양인쪽 y축 대칭 y가 양인쪽 x축 대칭 맞아? 그런 거 했던 것들 그 수화 지식인데 미리 땡겨와서 수상 때 했던 마지노선에 꽂아 넣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재료로서라는 거죠. 재료로서 메인 함수를 더 맛깔지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마 maybe 여기까지 배우겠죠? 왜? 이 자체만 이 두 개만으로 2시간 잡아요. 이 새끼 진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선행도 어줍잖게 합성함수 나중에 그릴 거거든요. 그릴 거예요 합성함수를.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걸 그릴 거예요. 근데 병신같이 또 선행 배워와서 n축 쓰는 새끼들이 있어요. 있어 n축이란 게. 정의역이 치역이 되는 순간 치역이 n축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그리면 하나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새끼의 정의역을 치역을 이 새끼 정의역으로 바라본다. 이런 n축을 활용하는 스킬이 있어. 알려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알려줄 거야.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까지 알려줄 거야. 근데 이거를 네가 서술형에 갖다 쳐박아봐. 맞을까? 맞겠냐? 맞겠냐? n축 어줍잖게 써가지고 서술형 점수 다 까이고 와가지고 울면서 지랄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루트 그 방법 그냥 노가다거든요. 노가다 먼저 싹 소화하신 다음에 시험 전날은 에바지. 시험 전주 전전주 한 2주 전 시험이 좀 다가왔을 때 네가 적어도 모든 노가다 방식을 다 소화할 수 있을 때 제가 n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쉽게 풀면 되죠. 객관식으로 나오면 n축으로 풀면 되고 서술형 나오면 노가다로 풀면 되고. 알겠냐? 제발 꼴값 달려. 선행 배운 새끼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꼴값 다는 뭐 어줍잖게 쳐 알지도 못하면서 걔냐 물으면 몰라. 진짜 몰라. 정의 말해볼래? 비교해봐. 하면 이거 단순한 것도 말 못하고. 이런 5번만 안 하시면 돼요. 배울 때만 똑바로 배우세요. 그래서 제가 스킬 거리지 마시고. 알겠어요? 수투 배울 때도 어줍잖게 쳐 배워서 루피탈 쳐 쓰네 보내 지랄하지 마시고 깝치지 말고 제발. 자 여기까지 소개를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